자, 부산은 어떻게 돼야 되냐? 부산은. 자, 서울은 저렇게 불을 뿜고 있는데, 부산은. 자,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자, 현재 서울에 이미 본진 세팅을 해놓은 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서울의 본진에 실거주할 한 채를 마련해 놓은 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뭐 아시겠지만은 두 채까지는 조정지역이 아닌 이상, 예, 주유세 중과가 없습니다. 그죠? 내가 지금 서울에 한 채가 있는데 서울 조정지역, 예를 들어서 강남구에 한 채를 더 살려고 한다면은, 예, 주유세가 8%예요. 8%. 그런데 조정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 사게 된다면은, 아직까지 마포구는 조정지역이 아니니까 거기 사게 된다면 주유세는 1%입니다. 아, 1에서 3%죠, 그죠? 1에서 3%. 보통, 마포 같은 경우에는 9억이 넘으니까는 3%에 해당이 되겠죠. 어쨌든, 두 채까지는 취득세 중과가 없으니까 한 채를 더 매수할 수 있다면은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좀 크게 세 가지 부류가 있을 까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미 서울은 지금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오른 서울을 하나 더 세팅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다. 그렇다면 첫 번째, 서울 외곽의 하급지, 흔히 뭐 노도강 금관구라 이야기하는 서울 외곽 하급지에 추가로 매수하는 분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뭐 하남, 성남, 뭐 광명, 아니면 용인, 수지, 뭐 수원 정도까지 이런 쪽에 추가 매수하는 수요가 또 나올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아직도 하락에 허덕이고 있는 부산, 대구의 상급지를 매수하려거나 수요도 나올 수가 있겠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투자자들이 막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전처럼 뭐 세 채, 네 채, 다섯 채 이렇게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돈이 있다 하더라도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최대한 두 채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세 가지 1번, 2번, 3번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될 건데 결국은 수요가 분산되는 효과가 나올 것이다. 수요가 분산되는 효과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빈약하지만은 그 중에 일부 수요가 부산으로 내려온다고 봐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부산은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싸니까. 싸니까. 자, 그러면은 서울 수도권의 투자자들이 예, 그 부산으로 내려와서 투자를 한다면은 과연 그들은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당연히 바다가 보이는 해운대, 광안리를 우선적으로 보게 되겠죠. 예. 외지 투자 수요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1번으로 보는 게 저는 삼익비치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은 삼익비치에 들어가서 나는 실거주 할 거야. 실거주 만족도가 되게 높은 아파트야.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예. 여기는 당연히 투자 수요입니다. 당연히 투자 수요. 자, 그러면 최근에 삼익비치 거래량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월별 거래량은 다음 주가 이제 달이 바뀌니까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고, 오늘은 단지별 거래 순위에서, 자, 부산광역시입니다. 8월, 9월 두 달간 가장 거래가 많이 된 아파트가 어딘가 봤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부산 시내 8월달, 9월달 거래된 아파트 거래량 1위가 삼익피치입니다. 그것도 압도적인 1위예요. 42건입니다. 42건. 8월달, 9월달. 아직까지 다 짓기가 다 안 됐겠죠. 그죠? 당연히. 예. 42건입니다. 2위가 동네 레이맨 아이파크인데 32건이에요. 차이가 얼마입니까? 압도적인 1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지금 3위 피치는 뭐 카더라 이야기로 어저께 한 부동산에서 9건을 거래했다는 카더라가 나올 정도로 지금, 예. 정말 바쁘게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지금 매물들이 쫙쫙쫙쫙 빠져나가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 거래량을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이 거래량을. 이게 지금 부산 시내의 그 투자 수요로만 나올 수 있는 거래량인가?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외지 투자 수요가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러한 3위 피치의 거래량 폭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3위 피치의 거래량 폭발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네, 저는 부산 아파트 상승의 신호탄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위 피치 옆에 있는 그 남천 서밋, 지금 계약률이 한 60에서 70%라 이야기하거든요. 예, 나름 선방했죠. 그 분양가가 얼마였습니까? 남천 메가마트짜리 분양했던 남천 서밋. 예, 분양가가
작은 평수가 5천만 원, 평당입니다. 평당 5천만 원. 큰 평수가 평당 6천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계약률이 뭐 3분의 2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60% 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상익피치가 여기는 지금 현재 그 조합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수정된 그 조합원 분양가가 평당 한 5,300 정도 이야기합니다. 남천 서밋보다 싸잖아요. 당연히 일로 사람들이 몰리는 것들이죠. 여기에는 투자 수요도 가세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투자 수요가 볼 때는 어떠할까? 예. 아시겠지만은 서울의 최상급지대 이야기는 반포의 레미안 원베일리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평당 2억이 넘어요. 아파트 한 채에 2억이 아니고 한 평에 2억이 넘어요. 레미안 원베일리라는 아파트가. 예. 자, 그런데 현재 삼익피치 같은 경우에는 피를 주고 산다 하더라도 평당 6천만 원이 안 돼요. 미래에 부산의 대장이라는 데 대해서는 뭐 크게 의구심이 없겠죠. 자, 그러면 서울의 최고 대장이라 이야기하는 레미안 원밸리는 평당 2억, 부산의 대장이라 이야기하는 삼익피치는 평당 6천이 안 되는 가격. 어떻게 생각할까요? 왜 이래 싸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레미안 원밸리는 이번 상승장을 거치면서 26년, 뭐 27년 상승장을 거치면서 평당 3억까지는 갈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에 비추어 볼 때 삼익피치는 그들이 볼 때는 매력적인 가격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쪽으로 수요들이 많이 몰리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익피치에서 거래가 터지면은 거의 비슷하게 크게 시차 없이 거의 비슷하게 상급지 대장들도 거래량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해수남동, 해운대 수영구, 동래구, 남구의 대장급 단지들 이쪽에서 10억 전후 그럼 가격대가 아마 10억 전후가 될 겁니다. 그쪽 단지들에서 그 신고가 소식이 아마 계속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삼익피치의 거래량 폭발을 시그널로 해서 해수 동남에서 상급지 10억 전후의 아파트에서 계속 앞으로는 신고가 소식이 들려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는가? 그 다음 스텝은 뭐 해봐야 되는가? 바로 그 다음 급지의 단지가 곧 움직일 타이밍이 왔다고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건 어느 정도 단지인가? 매매가 한 7억, 8억 정도 되는 7억, 8억 사이에 그 단지들이 이제 그 다음 순위로 대기를 하고 있다. 이번에 지금 가을장에서 10억 전후에 그 각 구의 대장급 단지들이 먼저 상승을 해 나가면은 이제 겨울 지나고 봄 정도 되면은 말씀드렸던 7억에서 8억 사이의 단지들이 그 다음 타자로 움직이면서 신고가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그건 니 혼자 생각 아니야. 너 왜 그렇게 오를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그럼 부산이 뭐 불장으로 들어갔다는 거야? 뭐야? 지금 주위를 봐. 아직도 집이 안 팔려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르긴 못 올랐어. 우리 집은 하나도 안 올랐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나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현재 앞에서 보셨던 이 기사에서 보셨던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것과 동일한 논리가 적용됩니다. 금리 인하의 사이클이 서울은 적용되고 부산은 적용 안 됩니까? 아니잖아요. 시중에 풀리는 유동성들이 서울에만 풀리고 부산에는 안 풀립니까? 아니잖아요. 금리 인하와 유동성이 증가하는 것들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부산도 26, 27, 28년까지는 공급 부족입니다. 사실상 올해부터죠, 그죠? 공급 부족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공급 부족과 증가하는 유동성들. 이 부산의 부동산 시장을 저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삼익피치에서 보셨듯이 지금 외지 투자 수요까지도 가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자본은 수익을 쫓아서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수익은 날 것 같은데 많은 투자금이 들고 또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적다면은 현재의 서울 아파트가 되겠죠. 서울 아파트 분명히 오르긴 더 오를 거예요. 분명히 더 갑니다. 더 오를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부산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투자 자금이 들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15억이 필요하다. 예, 아파트 한 채 사는데, 예를 들면은 뭐 30억짜리 아파트인데 전세가 15억이, 다행히도 15억이 끼어 있다면 내 돈이 15억이 들겠죠. 15억이 들겠죠. 예. 그걸 가지고 얼마나 그 수익률이 나와야지 내가 원할 만큼의 금액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예,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금이 들고 투자금 대비해서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자본을 이동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사람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 결론입니다. 결론입니다. 자, 부산 같은 경우에 지금 상급지 매수의 거의 마지막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상급지 매수의 거의 마지막 타이밍입니다. 오늘 제가 그 시민공원 촉진 3구역 명의 변경하는 날이었거든요. 갔다 왔습니다. 조합 사무실에. 오늘 18팀이 왔었어요. 명의 변경하러. 그러다 보니까는 촉진 3구역에 지금 매물이 없어요. 다 빠지고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올해 초에 제가 촉진 3구역에 98C 타입 거래를 할 때 프리미엄 3억 9천원을 거래를 했어요. 지금 나와 있는 매물들 프리미엄 4억 8천입니다. 같은 98C 타입. 불과 8개월, 7개월, 8개월 만에, 예, 9천 이상이 뛰었어요. 시민공 촉진 3구역의 매물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이 상급지 매수의 거의 마지막 타이밍이다 라고 보셔야 돼요. 자, 상급지 대장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가격과 내년에 보시는 가격은 앞자리가 바뀌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중급단지는 아직 여유가 있지만은 상급단지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더 이상 여유는 없을 것 같아요. 무조건 추석 전에 세팅을 하시고 추석 휴가를 가셨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